네, 반갑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아침 시장입니다. 해외 증시는 어제 예상해 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랐네요. 다우지수가 1.26%, 나스닥은 2.51%, S&P 500도 플러스 1.7%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출발부터 팡 튀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강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뭐 시장에 대한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 늦게 퍼졌다. 뭐 요게 이제 대체적인 제목인 것 같아요. 하루 늦게 적용이 된 빅컷의 어떤 수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충분히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뿐만 아니죠. 독일, 프랑스, 영국. 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안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어린 양 같은 주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일단 올라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인공은 누굴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빅컷 이후 주춤했던 서학개미 어디로 갈 것이냐. 엔비디아도 4% 급등했고요. 반도체 지수는 4.27%. 등등등 되어 있고, 뉴스를 먼저 볼게요. 여기 있다. 뉴욕 증시 하루 늦게 퍼진 빅컷 온기 급등 마감. 하루 정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빅컷의 위험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매수세에 불이 붙었다. 이 뉴스가 너무 좀 웃기는 것 같은 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얘기가 또 바로 바뀌면서 나오죠. 어제랑 또 얘기 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주식시장 이 바닥의 뉴스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음에도 어제는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 만에 뉴욕 증시는 투심을 회복하며 주요 주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 실업성 청구 건수가 줄었군요. 계절 조정 기준 21만 9천 명.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도 12,000명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오려고 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실업자 수가 늘어나줘야지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이 탄탄해졌어. 경기 침체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주간 감소폭은 지난 8월 8일에 집계된 그러니까 지난달 이후에 최대치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지난달이구만.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달 초 한 달여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죠. 주간 감소폭이.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쪽은 모두 다 강세 보였다. 애플은 3.7% 뛰었고요. 엔비디아가 3.97. 요거 장중에 5% 넘게 올랐었는데 조금 내렸네요. 메타 플랫폼스는 3.93. 브로드컴은 3.90. 테슬라는 7%. 야, 테슬라. 이게 가장 큰 수혜를 입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자동차 구매가 훨씬 쉬워지죠. 왜냐면 대출금리가 내려가니까 차 하나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ASML, AMD, 어도비, 퀄컴 이런 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주도 모두 강하게 상승했다. AI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JP모건 체이스는 좀 떨어져라.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3.15, 골드만삭스 좀 떨어져라. 시티그룹 떨어져라. 지금 하여튼 떨어져라. 자, 근데,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수혜 대상이라고, 금리 인하 수혜주가 은행주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죠? 금리가 인상돼야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좀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IB,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뭔가 실적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왜냐면, 네,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반대되는 개념이 또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비용보다, 늘어난 대출로 인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래서 금리 인하도 요즘에는 은행주들에게 수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는 게 꼭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네. 뭐 이미 주가를 근데 많이 올려놨는데 어쩔 거야. 그죠? 네. 주가를 충분히 조정받게 하고 나서 뭐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대로 그냥 뭐 유지가 계속 돼버리게 되면 또 그냥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주가의 상승 포인트에서 상황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진통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멀리 보고 가면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인생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네,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네, 그런 거 같은 느낌입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었고, 선거, 그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매우 변동성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2달도 안 남았죠? 미국 대선이 11월 4일인가요? 뭐 그 정도 있으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와, 시간 금방 가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0.25 인하가 될 것이다. 근데 0.5% 비컷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금리 인하는 또 할 것이다라고 연준이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은 100% 잡으셔야 되지만 0.25냐 0.5냐를 가지고 또다시 얘기하고 있다고? 네. 0.25 한다고 했으면 0.25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엔비디아가 급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반등이 더 강한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건 스탠리, 요걸 한번 봐봐야 돼요. 자, 모건 스탠리발 충격에 15만원대로 떨어진 하이닉스, 일각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모건의 하이닉스 하향폭이 과도하다. 증권가에서도 야, 이 새끼들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얘기죠. 업황 부진 실적 악화가 이유라지만 네, 24만원대로 낮춘 UBS 등과는 대비가 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지금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26만원대, 24만원대 이렇게 작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 혼자서 12만원 찍었다. 12만원 목표 가격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또 말을 또 바꾸는 건가요? 자,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SK 하이닉스 주가 큰 아야지만큼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언하고 있다. 지금 요 정도 라인대에서는 뭐 우리가 어제 매수를 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말이 또 바뀌네요. 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하향에 대해서 과도하다라고 평가했다. 디램 가격 하락과 고대역폭 메모리의 공급 과잉 수준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자, 여기 이게 정답이에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한 HBM 물량과 가격이 내년까지 모두 정해져 있는 반면, 마이크론은 이제 HBM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요. 반도체 업황이 정말로 안 좋다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더 크게 조정되어야지 상식적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를 호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래서 얘네들만 타겟해서 모건 스탠리만 그렇게 많이 팔아먹은 이유가 있을까? 이거 조사해야죠. 그죠? 이거 조사해서 이런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당연하게 주가를 끄집어 내리려는 속셈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무튼 네, 이렇게 되면 싸게 사는 포인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반도체 칩의 수요가 위축되면 감산이나 가동률 조절을 위해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공급은 후하게 잡고 수요는 타이트하게 추정한 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수요가 위축되면은 당연히 감산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지금은 수요가 위축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 위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이미 올해 말고 내년도까지도 물량과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여기서 뭐 더 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이닉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제가 엔비디아 할 때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는 그런 실적 상황에 만들어졌다. 왜? 공장 가동률이 100%인데 여기에서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이쪽 저쪽 그쪽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찾아보고 삼성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가능성이 낮다. 이 증권사들이 한 발 빼고 있어요 지금. 네. 공급 우위 구도를 이어갈 것이다. 네. 이제 주가 반등 나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수급에 대한 변화를 잘 보셔야지 돼요. 지금 보면은 반도체 쪽 여기도 이런 게 있죠. 비컷에 대한 수혜주로 바이오, 금융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이오, 금융주, 반도체도 사실은 네, 자동차 포함해서 전차군단이 원래는 가장 강력한 금리 인하의 수혜주예요. 근데 바이오도 역시 그런 게 포함이 되죠. 왜냐면 바이오는 빚을 많이 내서 하잖아요. 빚을 많이 내서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됩니다. 금융주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원래는 수혜주가 아닙니다. 네. 특히 보험주 이런 애들은 수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대출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판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얘기죠. 네. 자, 반도체주는 업황 부진 전망의 급락, 11월 이후에 상승 기회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이 업황이라는 것이요, 그냥 한 달 안 좋고, 그 다음에 막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안 좋아지면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좋아지면은 당분간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3분기에는 업황이 안 좋다가 이 이후에는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웃기는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참, 생각하는 부분들과 주가 다를 때 이상하게 다른 부분을 생각하는 모습이긴 한데, 뭐, 한 번 더 보자고요. 네. 대표적인 수혜주는 경기에 민감한 성장주와 배당주가 꼽힌다. 당연한 거죠. 네. 성장주인 바이오가 성장주. 네, 그래? 네, 금리나 수혜에 더 실질적, 돼 있다. 그 다음에, 미국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주는 배당 투자로 이제 또 생각하고 있다. 주주환 정책 등등등. 네. 국내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집중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부담도 있지만, 연준의 이런 부분들은, 네, 바이오, 금융주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연구원이 바로 앞에 것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지나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집중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담이 있다. 금리 인하 수혜는 실적 성장세다. 누구의 실적이 더 증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금리 인하에도 반도체는 휘청했다.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일단 상승 기대감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 하나 때문에 온 나라의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주가는 과매도 상황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조만간 현재 문제가 되는 공급 과잉의 과정은 줄어들고 공급 과잉이 지금 공급 과잉이 어디다가 나왔는지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서 공급 과잉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모건 스탠리가 공급 과잉을 우려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일어날 일을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보고서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공급 과잉,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니까, 뭔 자꾸 공급 과잉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꾸 화가 나시라고 그러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야, 이 자식, 네, 네, 어린 양, 진짜, 자, 지나보면 되겠죠. 네. 근데 오늘 뉴스가 거의 없어요. 네, 뉴스가 거의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이제 땡큐 파워리니, 비컷이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고요. 자동차주 이제 슬슬 올라가니까 분위기 좀 잡아볼까? 네, 이렇게. 국제유가는 1.5% 정도 상승했다.
뭐 이런 식이죠. 네, 뉴스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권도영의 테라폼이 파상 승인이 됐네요. 청산했는데 최소 2천억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뭐 수조 원대 네, 피해를 봤는데 2천억 가지고는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죠? 연초에 산 삼바 26만 원을 벌었다. 연초에 산 게 26만 원 벌었다. 근데 가격이 100만 원 넘어갔다고 해서 황제주라고 불리는 것도 좀 웃긴다. 그죠? 네. 다 왕년에 해봤던 거잖아. 삼성전자도. 네.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액면 분할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 넘게 되면 황제주라는 칭호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문제가 뭐냐? 거래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전환이 좀 돼야 되겠죠.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큰 호재를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거 하나 가지고 막 올라갈 것이다 보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중국 지역에 대한 어떤 뭐 제재 조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서 삼바 같은 경우가 이제 반사 수혜를 볼 것이다. 이 이야기로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걸로 올라온 건데, 하여튼 뭐, 이 중국 쪽에 대한, 네, 수혜가 있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오겠죠. 근데, 100만원 넘기는 시점부터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 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흐름들이 좋게 되면,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제, 여기 써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네. 유동성이 다시 떨어진다.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비싸서 못 사죠. 뭐, 100만원 넘게 갖고 갔는데, 한 주밖에 못 산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게 주식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일단 사람들이 사기가 조금, 네, 부담스럽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면, 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작은 변화에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업황이 어찌 됐건 간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시끄러워진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간 건 저는 반대죠. 네,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올라가기 전에 매수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써있잖아. 연초에 샀으면 돈 벌었다. 근데 지금 와서 살려고 하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자, 오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요 정도로 얘기해 보시고요. 오늘은 모처럼 기분 좋게 상승할 것 같은데, 주말장이죠? 네. 물론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주말에 대한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주말장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이게 반등에서 시작하면은, 네, 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비컷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 증시도 급등한 이후에 유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모처럼 만에 반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좋게 나오는 기업들, 실적 증가한 기업들의 반등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고, 워낙 과매도로 깊게 들어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게 되면 지수는 제법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그대로 오늘 시장에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네, 소고기 한번 뜯어보시는 날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